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불법 이민의 주요 통로인 미국 남부 국경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 뭐 생중계까지 하겠다 뭐 이런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불법 이민자 문제였어요. 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 20만 명이다 이런 통계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증가율을 보였고 그것이 미국 사회의 문제로서 대두됐고 그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사실 스윙 스테이트에서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입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갈 것이고 지금 행정명령 1호가 무엇인지는 아직 네. 언론에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아니, 저는 1호가 이거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하. 보고 그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고 강력하게 할 것이다. 사실 시계를 8년 전으로 돌려보면은 멕시코와의 경계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갖고 있었고 그런데 자기가 집권을 연장하지 못하고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이 문제는 더 악화됐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1호 행정명령이 된다면 생중계로 그걸 보여줄 가능성도 그렇죠. 있다고 지금 보시는 이제 그 캐피털 1에서 트럼프 대통령이요. 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그게 사실은 농구 경기장, 아이스하키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네. 한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외에서 개최 않고 실내에서 해서 캐피털 1 그 아레나를 빌려서 한 건데 그 장소에서도 사인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예.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자기가 오늘 첫날 상당히 많은 양,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네. 특히 그중에서도 국경 문제라든가 네. 에너지 문제 이것은 갖다가 집중 조명하면서 집권 초반기 그 정책의 드라이브, 동력을 얻으려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눈에 좀 네. 띄는데요. 일단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대까지 파견하겠다는 예. 거. 예, 그거고 이제 이 스테이 인 멕시코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적 문제가 클리어해지지 않으면 무조건 멕시코에 너희들은 잔류해야 된다.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는 거.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캐치 앤 릴리스. 그러니까 일단 들어오더라도 그래갖고 잡아가지고 다시 보내겠다라는 것인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아예 뭔가 아예 못 con거리식 들어오게. 하면 아예 캐치하고 뭐고 안에 아예 들어오지 못한다. 이제 물론 굉장히 지금 강력한 국경 통제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1호 행정명령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네. 하겠고요. 이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약 30분 동안 본인이 추진할 국정과제 또 각오 등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취임사 주요 내용 김 교수님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일단 그 톤을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번에는 굉장히 조금 낙관적인 분위기에서 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일기 취임식 때는요. 굉장히 미국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메리칸 카니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굉장히 참혹한 상태고 그게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미국은 정말로 너무나 아주 참혹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뜯어 고치겠는데 도와달라. 그러면서 얘기를 갖다 하는데 굉장히 분열적인 메시지를 냈는데 이번에는 내가 굉장히 낙관적인 심정으로 얘기를 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갖다 네, 한다. 네. 세계는 지금 햇볕이 비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설 말미에는 나는 통합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단합의 지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을 얘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다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관세 문제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에 이제 공교롭게도 바이든이 그 당선이 되면서 뱉었던 일성이 첫 번째 이 목소리가 아메리카 이즈 백 미국이 돌아왔던데 네. 지금 백악관 홈페이지 똑같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메리카 미국이 맞습니다. 돌아왔다. 지금 보여드리고 그리고 있네요. 이제 6개 정도의 이 핵심 정책을 갖다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것이고 네. 감세 정책, 국경 강화,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 네. 그리고 이제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발밑에 그 액체 황금이 석유가, 있는데 그걸 왜 그냥 가만 놔두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6번째가 범죄와의 전쟁.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 마약 문제라든지 범죄 문제에 유연하게 유약하게 대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걸 확실하게 지금 잡겠다라는 메시지를
취임 연설에서 발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뭐 면밀한 준비를 했을 겁니다. 먼저 관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당장 뭐 보편 관세를 하진 않을 거예요. 이 관세 문제는 미국의 물가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 보편 관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있을 수 있고 네. 그것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는 미리미리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좋다. 네. 그리고 오늘 연설 중에 나온 부분을 고려하면은 지금 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시 화석연료, 그래서 네.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 그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대기아차는 미국의 친환경차, 전기차를 많이 수출할 계획이 있고 지금 거기 있는 공장도 전기차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이 지금 기업 측면에선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요. 바이든 그린 정책 얘기했었는데 그걸 이제 거의 폐지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 내겠다. 이런 분위기라서 그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 에너지가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에너지 산업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에너지로 인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그 전기료가 기업을 가동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또 갖추는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그러한 친환경이 사실은 미국 기업의 경쟁력까지도 갉아먹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보다는 석유, 네. 가스, 그러니까 뭐 리퀴드 골드라고 해서 뭐 바닥에 우리는 액체 금을 깔고 있다 이런 이야기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강조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어떤 상황들 저희가 좀 짚어봐 드렸습니다.